차례대로 인사와 소개 말씀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20세기 소녀 감독 박우리입니다.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만큼 좀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무라 김미정입니다. 저희가 어제는 CGV 극장에서 지구를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큰 극장에서 많은 분들이랑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 저희가 좀 긴장을 조금 했어요. 관객분들 만날 생각에. 그래서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풍문호 역할을 맡은 변성입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0월 21일 정도 영화 나올 때 좀 더 추워질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한 번 더 넷플릭스를 켜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건가요? 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현진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박정우입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게 봐주셨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주 역의 노윤서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관객분들을 뵙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설레고 떨립니다. 너무 즐겁고 오늘 영화 재밌게 정말 보셨길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늘연 극장에서 이렇게 큰 극장에서 관객분들이 꽉 채워주셔서 아무래도 배우분들도 살짝 긴장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 굉장히 오늘 많은 질문 주실 것 같거든요. 제 얘기는 짧게 하고 객석에 마이크를 연기도록 할 테니까요. 어떤 질문 하실지 미리 많이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감독님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1990년, 90년대에 대한 아주 강렬한 노스텔지어를 담고 있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에 이르면 그 과거와 또 아름답게 결별까지 하는 마침표까지 찍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대의 감각,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 그렇다 보니 이 프로덕션 디자인과 촬영에 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좀 어떤 부분에 공을 들이셨고 예를 들어 가장 좀 어렵사리 완성해낸 장면이나 공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저는 이제 이 시대를 구현할 때 너무 이제 이 시대야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보라의 생활 속에서 좀 묻어나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가장 크게 공을 들였던 건 보라 비디오. 사실 그런 어떤 형식의 주택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 시절에는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또 비디오 가게는 그때는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공간에 보라가 살고 있고 그 공간을 만듦으로써 저는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1999년으로 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해서 그 보라 비디오 가 있는 동네를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두 달? 세 달 동안 되게 로케이션 팀이 정말 많이 찾아서 되게 그 보라 비디오가 마을에 어떤 게 있고 그 앞에 공수전화가 있고 그리고 약간 그때 그 정겨운 느낌을 담은 그런 동네를 찾게 되어서 그래서 좀 더 몰입감 있게 그 시점을 구현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어떤 동네인지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기 이제 배경은 청주인데 청주는 지금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주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 영화 아닌가요? 비슷한
네, 알겠습니다. 네 분의 배우분께는 제가 공통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이 영화의 배경이 1999년인데 우리 김유정 배우님이 1999년생이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에 주연하신 네 분의 배우분들은 다 실제로 그 세대, 그 시대를 성인으로서 그 10대로서 감각해본 적이 없는 그 상상하셔야 했던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네 분께 99년도 안에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 때 이거 정말 좀 새롭더라 혹은 낯설더라 하는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반대로 전혀 살아보지 않은 시대이지만 그래도 공감이 되고 오히려 보편적으로 느껴졌다 하는 게 있었다면 어떤 것일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정 배우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99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그 시대에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20세기 소녀를 찍으면서 그 시대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너무 더 좋았고, 여러 가지 소품들이나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보라비디오의 공간들, 그리고 학교, 교복도 좀 달랐고 의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어서 이제 경험해보면서 좋은 추억으로 남았고 근데 또 약간 익숙했던 거는 제가 90년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 나오는 이제 박경 가수님의 노래도 네.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었고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촬영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테이프로 그런 게 좀 익숙하면서도 좀 좋았던, 설렜던 경험이었어요. 혹시 가수를 한 분만 더 꼽아주신다면 90년대 가수 중에 어떤 분 페이브리트? 박혜경 가수님 네. 그리고 아, 엄정화 선배님. 네. 되게 테이프를 감독님께서 직접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약간 구워주신 건가요? 그 중고나라를 빚어서 그 옛날 테이프들을 사서 카세트랑 같이 해서 선물을 네, 그래서 해주셨어요. 제가 좋아했던 엄정화 선배님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이제 연두와 보라의 테마곡 같은 느낌도 있었고. 네, 그래서 김유정 배우님의 음악 취향을 하나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변석 배우님은? 저는 사실 91년생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맞닿아 있는 연도에 살았었는데 또 저희 누나가 저보다 5살이 많아요. 그래서 어깨 너머로 좀 더 알 수 있었어서 좀 작품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맞닿아 있지 않았나. 그쵸. 천성대 앞에 가서 단체 사진 찍고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거 항상 그랬죠. 네, 수련회나 뭐 수학여행 갔을 때 다 같이 사진 찍고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했던 거를 다시 한번 촬영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박정우 배우님은? 저는 지금 딱 기억나는 건 그때 그 시절을 살았던 한 분의, 그러니까 저는 현진이를 되게 바라볼 때 어떤 한 분을 되게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줬던 그때 그 당시의 어떤 일화들이나 아니면 되게 멋쟁이스러웠던 그런 일화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감성으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뉘앙스를 풍겼을까 약간 그런 게 되게 낯설었거든요. 근데 촬영을 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지 대충 알겠다 약간. 그 단 한 명의 사람이 누군가요?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 그 영화 제작하신 영화사 대표님이신데 계셨는데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셨네요? 이 얘기 하자마자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도망가신 것 같아요. 또 박수 타이밍을 피해 가셨군요. 귀가 간지러우실 거 같아요. 피셜 현진과 본인은 비슷했다 이렇게 거의 편집 디렉터셨어요. 맞아요. 전 그래서 그분이 너무 멋있어졌어요. 더 멋있어졌어요.
아주 최측근으로 제작자에게 팁을 드리면서 촬영을 하셨군요. 아, 이게 근데 좋은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관객분들이 이제 현진을 볼 때 여러분들 잘 분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냥 아니, 제가 참고를 한 거で현진이는 전문가. 알겠습니다. 노윤서 배우님. 저도 이제 그 시절의 노래와 그 시절만의 그 어떤 감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 공중전화 같은 경우에는 저 어릴 때도 이제 저도 사용을 했고, 그게 있었어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익숙했고, 뭔가 그 시절에 영화를 찍으면서 느낀 건, 또 영화 보면서 느낀 건 그 시절의 헤어스타일이나 되게 특이한 헤어스타일이 폭탄머리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곱창을 많이 네, 이용한다든지. 곱창도 그렇고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보라랑 이제 제 집에서 먹던 쌀과자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보라가 먹는 걸 옆에서 이렇게 얻어 먹었는데 그 시절에 갔는데 되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맛있게 먹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쌀과자 이야기 너무 귀엽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 어떤 분들이 질문 주실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수요도 좀 볼 겸, 네, 오늘 이분들 말씀 일단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앙에 맨 뒤에 약간 염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손 들어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아름다운 영화 진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유정 배우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었는데요. 작 중에서 백현진이라는 인물이랑 이제 운호라는 인물 중에 운호를 사랑하게 되는데 혹시 친구가 연두가 현진이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운호를 현진이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운호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혹시 현진이가 아닌 운호를 좋아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보라는 사랑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던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는 친구였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오노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중점적으로 보라 캐릭터를 만들어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연두와의 관계였고 제 우정, 친구들과의 관계, 우정, 뭐 조또랑 마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그런 걸로 이제 구축을 하다 보니까 뭐 딱히 연두가 현진을 좋아해서 내가 현진을 멀리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애초부터 남자친구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연두 덕분에 이제 현진과도 가까워졌고 은호와도 가까워졌잖아요. 현진은 정말 보라가 영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두의 관심을 내 관심처럼 생각해서 대리로 이제 관찰해 준 거고 은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로 연두처럼 동성 친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편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면서 점점 그게 좋아하는 감정으로 넘어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나요, 언니? 다시 영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는 연두와 보라. 사실은 그렇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 그렇죠. 사실 저도 문호랑 현진 그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손 한번 또 들어주실까요? 이번엔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아까, 네. 약간 회색 니트 입으신 분 같아요. 네. 손 계속 들고 있어 주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단 90년대 그대로 배경과 고등학교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순수한 청춘 분위기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잘 봤고요. 개인적으로 감독님께 궁금한 거는 보라와 은호의 러브스토리에서 은호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된 이유나 그 중에서 의미 부여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은호의 죽음은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약간 이별을 한다는 건 이제 한 사람 내 전부였던 사람이 내 인생에서 죽은 사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라가 막 그 공중전 앞에서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막 울부짖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은유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그 시절에 이제 아무래도 사랑도 미숙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별도 미숙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별을 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 첫사랑이 아프지만 그리고 헤어져서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친구들은 좀 제대로 된 이별의 시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다시 마주한다면 특히 이제 보라의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만나면 좋을까 했을 때 이제 그 시절,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했던 그때 모습으로 마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은호에게 미안하지만 죽었고요. 그래서 죽음을 이제 죽으셨어요, 지금. 많이 아쉬우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어쨌든 다른 TV를 통해서 이제 마주하지만 두 사람이 눈을 마주하고 이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보라의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호는 이 영화의 이상 혹은 판타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은호의 죽음이 정말 세기의 전문 이성년의 종말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석 배우님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었어요, 은호가? 예. 사실 이렇게 이뤄지는 사랑도 아름답지만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뭐 아쉽긴 하지만 저 영화를 위해서는 충분히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장 오른쪽에 지금 손 들고 계신, 네. 네, 작품 너무 잘 봤습니다. 옛날 향수가 너무 잘 그려져서 좋았던 작품이고요. 저는 그 마지막에 둘이 기차역에서 이별하는 장면이 되게 딱 그 기차를 꼭 타야 되는 그 장면이니까 뭔가 그 이별의 그 타이밍이 극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애초에 감독님께서 기차역에서 이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정해진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귀찮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첫사랑 영화가 클리셰적인 그런 부분들 사람들이 되게 새로운 걸 본다기보단 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이 장르들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걸 구현할 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오마주하면서 가지고 오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별 장면은 아무래도 기차 씬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 조치원 여기 청주에서 이제 그런 이별의 공간으로 많이 쓰였던 되게 정류장이어가지고 그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A인 줄 알았는데 B여서 그런 오해가 낳는 사랑이었던 큐피드 싸움도 굉장히 전통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원형이기도 하죠. 네, 그럼 다시 이제 가운데로 돌아가면서 맨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드릴게요. 네, 손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기회가 온만큼 혹시 배우님들과 저도 좋은 순간 비디오 함께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비디오를 한번 질문하시면 일단 질문을 주시면요. 네. 저는 이 처음 만남의 시작에 그 나무가 나오잖아요. 자두나무와 그 자두가 나오고 끝까지도 자두나무가 이제 나오면서 끝이 나잖아요. 이게 이 보라와 은호에게 있는 이 자두가 어떤 의미였을지 그리고 이 자두나무를 가져온 이유가 감독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자두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그럼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자두나무를 이제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막 쓸 때 저희 집
어머니 집 앞에 자두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게 봄이 되면 벚꽃보다 더 예쁘게 꽃이 피는데 사람들은 사실 벚꽃이 봄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자두나무에 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또 심지어 여름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두를 또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 벚꽃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저만 아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뭔가 그 나무가 운호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근데 보라가 남고 있는. 그래서 보라는 그 시절에 꽃보다 자두지 하면서 자두를 되게 맛있게 먹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두나무에 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운호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자두가 이제 둘이서 이제 자두를 먹으면서 추억을 보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그곳에서 재회하는 걸로 이제 이어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운호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어떤 비밀 같은 것이기도 하군요. 혹시 그 자두나무 씬 찍을 때 두 분은 기억나세요? 그 장면 아마 이 영화에서 가장 좀 달콤하고 아련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실제로 자두가 열려 있었을 리는 없었을 것 같고 맞나요? 실제로 진짜 자두들이 달려 있었어요. 심으셔가지고 네, 자두나무를 실제로 마당에 심으셨어요. 정말요? 네, 저희가 그 자두를 지키려고 촬영을 굉장히 이 자두나무의 스케줄을 맞췄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바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 자두나무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두나무 오디션을 봤어요.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네, 저는 너무 예뻐서 CG로는 했던 것 같네요. 약간 CG로 오해를 하시는데 약간의 이제 양념을 좀 주긴 했는데 실제 자두나무에서 촬영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쪽, 왼쪽, 저 뒤편으로 가볼게요. 가장, 왼쪽에 지금 뒤돌아보신 분, 네. 네, 우선 너무 좋은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이랑 저희 내분 배우님들, 다른 배우님들과 스태프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변우석 배우님이랑 박정호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두 분께서 공교롭게 저희 웹드라마의 부흥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작시랑 멈플리에 두 분 다 출연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굉장히 재밌고 인상 깊게 봤었는데 혹시 이제 그때 변우석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우석이랑 그다음에 박정호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강윤이랑 그 캐릭터를 연기해서 내가 이번 20세기 소년에서 이제 운우랑 현진이를 연기하는데 더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혹시 있으시면 알 수 있을까요? 확실히 그 작품이 아니고 이 작품 전에도 했던 모든 작품들이 저한테는 다른 캐릭터를 맡아서 연기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성장을 해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작품 전지적 짝사랑 시점이라는 웹드라마로 제가 좀 거의 처음 연기를 시작했었는데 그 작품 충분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운호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호 배우님 어떠세요? 네. 그다지? 그다지라기보다 두 작품 다 저한테는 의미가 되게 달라요. 연애 플레이리스트는 제가 찍었던 영상들 중에서 가장 처음 찍었던 영상이었고 20세기 소년은 저의 인생 첫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두 작품 다 어떤 그런 시작점은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연애 플레이리스트를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했지? 약간 물론 그때는 좀 바보 같은 면도 있었지만 그런 면들을 좀 더 많이 보완해야겠다. 좀 더 잘 만들어져서 영화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발전의 발판이 됐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네,
네, 박정우 배우님이 지금 첫 영화 작업으로서의 20세기 소녀가 갖는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옆에 계신 노윤서 배우님도 우리들의 블루스로 주목받으신 이후에 20세기 소녀 첫 영화 작업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두 작품에서 다 굉장히 인상적인 10대의 모습 연달아서 단기간 안에 보여주신 셈인데 윤서 배우님께는 20세기 소녀가 어떤 영향을 남긴 작품으로 기억이 될까요? 정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어쨌든 이게 저희 영화로서는 첫 작품이고 두 번째로 촬영한 이 작품인데, 일단 그 블루스에서의 캐릭터와 다르게 굉장히 연두는 밝고, 거기서는 되게 시니컬했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좀 어찌됐든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정력이 아팠으니까 그래도 이제 밝게 약간 헤쳐나가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되게 발랄하고,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가끔 신날 때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차분하다고 생각은 맞아요. 원래는 걔가 굉장히 차분한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연두를 연기할 때는 좀 이제 텐션을 올려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또 캐릭터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떨리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이제 발전한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옆에서 김희정 배우님이 좀 잘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정말 진짜 배운 점이 되게 많고, 그리고 가이드를 떠나서 일단 그 보라랑 연두와의 상황이, 보라는 일단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굉장히 이렇게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되게 릴렉스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옆에서 혼자 신나려니까 조금 이제 쑥스러운 경향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로 다시 가볼게요. 네, 여기 가운데 약간 회색, 이렇게 회색 맨투맨 같은데? 맞아요. 네. 지금 손 들고 있어 계셔줄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청주에 사는 동양권 여자인데요. 너무 공감되게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질문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에피소드들이 다 너무 즐겁고 상쾌했는데 감독님이 제일 즐거웠다고 생각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은호 아빠가 류승민이 맞는지. 오, 누굴까요? 정답. 지금 정답 외쳐주신 건가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감독님께서. 제일 즐겁게 촬영했던 거는 배우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수학여행 되게 재밌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뭔가 좋아하잖아요. 옛날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진짜 수학여행을 하는 기분을 경주에서 되게 오랫동안 먹으면서 실제 그 공간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가 제일 기억 남지 않나, 즐거운 기억으로. 네, 가운데 쪽에 앞에서 또 손을 많이 들어주셨었어요. 네, 이 지금 까만 마스크에 흰색 옷 입고 계신 분. 네. 네, 손 조금 더 높이 들어주세요. 네, 앞쪽입니다. 네, 앞쪽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영화 장소들이 너무 다 하나같이 안 아름다운 곳이 없었는데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 서로 다 제일 기억에 남거나 가장 아끼는 장소들이 있었는지 하나만 뽑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스팟이어야 좀 더 관객분들이 혹시 나중에 또 찾아가거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은호가 옷 갈기고 온 그 장소? 그 장소가 저한테는 약간 추억의 공간이기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의 추억을 제가 찍고 있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 공간을 지금은 조금 변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하면서 그 시절의 어떤 느낌을 좀 보여하다 보니까 그 장소가 좀 예쁘게 잘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유정 배우님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저는 방송실
방송가랑 친구들이 머무는 공간이 좀 뭔가 운호를 대표하기도 하고 불에 시작된 공간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고 뭐 무심천 벚꽃길도 저희가 사실 걸었었어요. 그런 실제 장소들도 굉장히 저한테는 좀 내가 보라가 실제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라 입장이 돼서 뭐 추억하게 되는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네, 무심천. 네, 좋습니다. 변혜석 배우님? 저는 아무래도 기차씬에서 기차역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 지원역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보라의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됐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왜 웃으시죠? 너무 캐릭터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 촬영을 할 때 실제로 마지막 컷을 찍으면서 기차를 타고 떠났어요.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녕이 진짜 안녕이었어요. 그거 하고 그냥 갔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찍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촬영은 딱 한 번밖에 촬영을 못했던 컷이 써주셔가지고 그때 그리고 정말로 퇴근하셨어요, 마지막? 네, 바로 집에 갔습니다.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집에 잘 가라고 하고 이제 에디션에서 근데 나중에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오히려 더 운호한테 감정이 더 왔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살짝 외로워지면서. 네. 근데 퇴근하는 게 되게 외롭진 않아요. 설레잖아요. 그쵸? 근데 그랬어요. 그렇지만 운호의 감정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정우 배우님, 어떤 공간 기억나세요? 저는 몸으로 배우는 바다. 왜요? 거기서 오노랑 보라랑 현진이 이렇게 셋이 사진 찰칵 찍히는 그 공간이 아침에 해 뜰 때부터 너무너무 아름다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기억에 더해서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사진이 딱 나와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 자체가 정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 멜로드라마에서 있었던 그러나 그 사이 굉장히 긴 시간 실종되었던 어떤 장면의 부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노현서 배우님 마지막으로 들려주신다면요? 저는 사실 집과 학교와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색적인 장소라고 할 만한 곳이 놀이공원밖에 없거든요. 서울랜드. 네, 서울랜드.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또 그 롤러코스터를 바라보고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놀이공원 장면 직후에 보라와 연두가 골목길에서 싸우는 씬 굉장하잖아요. 저 그 장면의 감정선 굉장히 좋았었는데 유정 배우님 그 장면 좀 이렇게 손쉽게 촬영을 하셨나요? 여러 번 테이크를 갔는지 리허설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촬영이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윤서 배우와 제가 많이 친해져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또 있다 보니까 그 감정을 쓰는 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윤서랑 저랑 노열을 했습니다. 사실 우는 거 영화에 나온 거는 정말 극소량의 눈물이고요. 테이크마다 정말 많이 울었고 이게 저도 가장 친한 친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 자꾸 이입을 실제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친구 생각도 나고 앞에서 윤서가 우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윤서는 또 제가 앞에서 우니까 너무 슬프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장면의 그 생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군요.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니까 어쩐지 조금 더 짠해집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셨는데 저희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손 들어주신 분들 다 질문 못 들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감독님부터 차례로 끝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당분간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다면 같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이라기보다 저희 영화 오늘 이제 극장에서 보셨는데 또 이제 10월 21일 날 넷플릭스에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보시고 뭔가 여운이 남거나 또 보시고 싶으시다면 거기서 또 한번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입소문 잘 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가끔 꺼내보면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고, 재밌게 보셨다면, 분명히 말씀대로 입소문, 손소문도 내주시고, 네, 아무튼 저희 영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배우분들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3층 관객분들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말. 네, 일단 오늘 와주셔서 너무 멀리까지 와주신 분들도 있고 가까이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이렇게 진심으로 질문도 해주시고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넷플릭스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리고 자꾸 꺼내 봐주시고 입소문도 내주시고 네, 재밌게 끝까지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박정우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엄청 많이 가져주셔서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20세기 소녀 많은 관심과 수소문이 아니라 입소문 많이 소문이라고 하죠, 내주시고 그래. 소문 많이 내주시고 친구들이랑도 많이 보시고 가족들과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한번 보셨지만 한 번 더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또 남은 부산국제영화제 잘 재밌게 즐기시고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한국어 극장 이렇게 꽉 채워주시고 박정우 배우님 말 같은 너무 좋은 기운 많이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관객분들 잠시 후에 퇴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